일찍이 조선 8경 중 제6경으로 불릴 만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해온 주황산. 기기묘묘한 암벽들을 헤집고 흘러내리는 청명한 폭포는 오가는 이의 발길을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황산은 예로부터 웅장한 산세가 돌로 병풍을 친 것 같다 하여 석병산으로도 불립니다. 능선 사이로 죽순처럼 솟아오른 암석들은 오래전 이 땅을 흔들었던 화산 활동의 산물입니다. 지금 이제 바위의 이 절벽들은 전부 다 화산재입니다. 이 응암청의 두께가 약 350m 이상인데 그렇게 두껍게 쌓였다는 것은 화산 폭발이 심하게 일어났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마그마가 화산재의 형태로 굳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기암괴석의 형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주황산은 험준한 산세의 위용을 통해 후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지상에서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땅이 이곳 한반도였다고 말입니다. 백악기 시절 화산활동의 중심 무대는 남부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지방에서도 화산활동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화산지대였던 셈입니다. 우리나라 백악기에 일어났던 그 화산활동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 지각 아래로 태평양의 그 해양 지각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섭입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입되면서 그 섭입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그 위에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100만 년과 2100만 년 전 사이 유라시아판으로부터 태평양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동해가 생겨났고 한반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두산은 6번의 화산 활동을 통해 탄생된 산입니다. 1000만 년과 260만 년 전 사이 백두산이 처음 폭발했을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판의 내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잠잠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백두산만이 끊임없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최근에 일본의 그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는 해양판이 들어가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 700km 하부에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열을 차단하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위 멘틀 열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분출구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의 중심이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멘틀 물질보다 더 뜨거운 물체인 멘틀 기둥이 지표로 올라오는 곳을 열점이라고 합니다. 판의 중앙에 위치한 화산은 대개가 열점 화산입니다. 열점 화산은 일반적인 화산에 비해 폭발력이 큽니다. 응축되어 있던 마그마방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기 때문이죠. 지난 98년 중국 지질연구소에서는 백두산 아래 4개의 마그마방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4개의 마그마방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백두산에 에너지를 공급해온 것입니다. 고려사 정종 원년의 기록을 보면 1000년 전 백두산의 폭발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해에 하늘에 북이 울려 대사령을 내렸다. 같은 해 일본의 역사서인 흥복사 연대기에도 백두산 폭발로 추정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천경 밤에
하얀 화산재가 눈과 같이 내렸다. 조선시대의 사서에도 화산 분화를 암시하는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태종실록에는 동북면에 재가 비처럼 내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선조실록에는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렸다. 현종실록에는 함경도 명천 지역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문헌을 통해 백두산이 100~200년 간격으로 분화를 해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1000년 전에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이후에도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소규모 내지는 중규모의 분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백두산은 마지막 분화가 1903년에 있었다는 것이 청나라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1903년으로부터 현재 100년이 지난 시기고, 또 1000년 전에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것으로부터 11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두 주기가 겹치는 가까운 장래에 백두산이 분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 측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백두산 공동연구를 제의해왔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는지 아니면 백두산 폭발이 임박했기 때문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세계의 지질학자들이 지금 백두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두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의 역사를 지닌 화산입니다. 또한 백두산의 지질학적 특성상 과거의 재앙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전 세계가 백두산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어떤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호수 자체가 붕괴된다면은 그 20억 톤의 물이 유출되면서 사면에 있던 이런 다양한 어떤 쇠설물들이 한꺼번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라하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천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를 채우고 있는 20억 톤의 물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백두산의 경사면을 따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두산에 쌓여있는 화산재 퇴적물들입니다. 백두산의 퇴적물들은 손을 대면 부서질 정도로 약한 상태. 천지의 물이 그 퇴적물들을 쓸고 내려오게 되면 사상 초유의 라하르, 즉 토성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50도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40~50도의 물이 내려온다면 시속 거의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을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아마 유실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지방 근해에서 리히터 규모 9에 육박하는 대지진이 발생하며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동북 해안 6개 현을 삼켜버린 대재앙.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쓰나미가 휩쓸고 간 미야기 현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어촌 마을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핥히고 간 상처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다니구치 교수는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백두산 주변 마을 역시 이와 비슷한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例えばこの津波ですね、非常に背後見てもらえばいいようにですね、非常に破壊力が強いんですけども、これは単なるその海水がですねぶち当たってると、そういうふうに考えるべきじゃなくてですね、海水にその海底にあった泥が混じってですね、ものすごく密度の大きいそういう物質に変わってるんです。で、そういういわば重い物質がですねぶち当たって、そのためにこれだけですね非常にすごいその破壊力になってるんです。ここで今見ているですね津波による被害、こういったものに類似した
そういうような現象が多分起きるだろうと思います。